괜한 걱정이길 바랐건만. 숲에 들어선 노인은 탄식을 감출 수 없었다. 밟히는 걸음마다 삭막함이 느껴졌다. 노인은 마게에서부터 이곳 그란 플로리스까지 쉼없이 걸었다. 유일한 길동무는 그의 나침반이었다. 노인이 직접 만든 이 나침반은 특이하게도 방향이 아닌 노인의 고향 사람들만 활용하는 기운의 흐름을 가리켰는데 마게는 그 흐름이 없어 나침반이 멈추기도 했었다. 그가 잠시 머물던 마게를 떠난 건 지난 밤이었다. 그는 아라드의 큰 흐름이 대마법진이 강한 충격으로 부서진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마기에서의 연구를 모두 멈추고 서둘러 왔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숲을 걸으며 이 떠돌이 마법사 노인은 오랜 벗을 떠올렸다. 그가 아라드에 온 것도 마기에서 전이 현상을 연구하게 된 것도 그리고 이곳으로 걸음을 돌린 것도 그 오랜 벗과 함께하기로 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계획이 바뀌거든 자네를 찾겠네. 그때가 오면 자네도 필연적으로 알게 될 걸세.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면 앞으로를 위한 단서를 찾아야 했다. 물론 처음엔 대마법진을 확인하려 했지만 지금 노인에게는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다. 숲에 들어선 순간부터 불안정한 흐름을 따라 느껴지는 익숙한 마력. 분명 그 친구의 마력이었다. 하지만 어느샌가 나침반의 바늘이 갈피를 못 잡고 정신없이 돌고 있었다. 그제야 노인도 자신이 이 바늘처럼 같은 곳을 맴돌고 있음을 깨달았다. 전에는 친절한 이를 만나서 무사히 길을 찾았지만 또다시 그런 행운을 바랄 순 없었다. 노인은 몸을 숙여 흙바닥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 직접 마법을 이용해 마력의 근원으로 향하는 흐름을 읽으려 했다. 이상하게도 명확한 길이 그려지지 않았다. 누군가 꽤 강력한 마법을 이용해 일부러 길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래도 한 가지 수확은 있었다. 노인은 땅에서 손을 떼고 걸음을 뗐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그려진 듯 나아갔다. 이윽고 돌무더기 앞에서 그 걸음을 멈췄다. 마법진인가? 이렇게 새로운 마력을 만들어서 혼란을 줄 생각을 하다니 꽤 재밌는 생각을 했군. 만지면 안 돼요. 애초에 만질 생각은 없었다. 그저 어떻게 길을 방해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었을 뿐. 하지만 저 멀리서 다급하게 달려오는 붉은 머리의 소녀가 꼭 마개에 두고 온 친구 같아서 괜한 장난을 걸고 싶어졌다. 그저 구경만 좀 한 걸세. 괜히 자네가 약초 캐는 걸 방해한 것 같군. 소녀의 손과 가방에는 아직 흙이 채 털리지 않은 약초들이 있었다. 그러다 야무지게 쥔 나무 스태프가 눈에 띄었다. 마법사인 모양인데 혹시 이 돌무더기가 자네 작품인가?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아무튼 만지시면 안 돼요. 절대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엄포에 미소도 잠시. 노인은 소녀가 뭔가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알겠어. 그럼 이 부탁 하나만 하겠네. 부탁이요? 꼭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타지에서 온 늙은이라 쉽지 않네. 괜찮다면 동행 좀 해줄 수 있겠나? 그게 그러니까 곤란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이라면 예를 들면 무언가를 치료해야 하는 건가? 지금 느껴지는 마력은 그 친구의 것답지 않게 불안정했다. 주변의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소녀의 태도로 봐서는
충분히 관련이 있는 듯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바구니 속 약초가 모두 정화한 마법의 재료들인 것 같아서 말일세. 소녀는 놀라 바구니를 등 뒤로 숨겼다. 이래봬도 나름 약초도 마법도 꽤 아는 편일세. 그러니 우리 서로 돕지 않겠나, 어린 친구.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친절하고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적인 탐색은 하지 않았겠지만 지난 아라드에서의 시간이 노인을 상당히 너그럽게 만들어준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내가 찾는 건 이 근처에는 없는 듯하네. 그럼 저기 저쪽으로 가요. 저기가 약초도 많아요. 아, 그쪽은 안 돼요. 소녀의 이름은 쉬린이었다. 스승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이 숲에서 살며 약초를 캐거나 마법을 연구하며 산다고 했다. 쉬린은 여기저기로 걸음을 이끌면서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멀어지려 했다. 그 모습이 마치 도토리를 들키지 않으려는 어설픈 다람쥐 같았다. 하지만 쉬린의 장단에 맞춰줄수록 마력의 근원지와는 점점 멀어지는 건 확실했다. 어느새 날까지 저물고 있었다. 노인은 원하는 걸 찾지 못했고 겨우 캔 약초들은 시들어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가 찾는 건 못 찾을 것 같으니 자네 약초가 시들기 전에 얼른 들어가게. 죄송해요.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꼭 찾아드릴게요. 약속하는 건가? 그럼요. 저만 도움을 받을 순 없으니까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란 건 알았다. 쉬린의 표정에는 진심으로 미안함이 가득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노인은 이쯤에서 친절한 탐색을 멈추기로 했다. 아직 안 가본 곳이 있지 않나, 친구? 안 가본 곳이요? 자네가 살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 곳. 어쩌면 아주 강한 마력이 있는 곳 말일세. 그건 그게 혹시 마이어와 관련이 있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도 그곳에 있네. 스태프를 쥐고 있는 쉬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쉬린의 질문에 노인은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다. 은자 켈돈 자비. 그의 고향 선계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3번의 황금기 가운데 2번째 황금기인 기계의 시대를 열고 위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은자가 된 그였다. 그리고 마이어는 1번째 황금기인 마법의 시대를 연 은자였다. 켈돈, 자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어. 마이어, 난 섣부른 감정 소모보다는 하나의 기계라도 더 연구하고 싶네. 자칫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 사실 켈돈 자비와 마이어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 마이어는 자연과 사람을 통해, 켈돈 자비는 기계와 연구를 통해 진리를 찾았다. 마이어가 항상 떠돌면서도 세상 모두를 품는 안개라면 켈돈 자비는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차가운 강철이었다. 하지만 기계와 마법의 조합으로 성계가 황금기를 맞이했듯 마이어와 켈돈 자비 그리고 또 하나의 은자까지 셋은 다름을 통해 조화를 배웠고 조화를 이뤘다. 그리고 기꺼이 마이어의 계획에 동참했다. 이제 켈돈 자비는 마이어에게 다음 계획을 들어야 했다. 그가 아는 모든 계획은 이미 생각도 못한 변수로 대마법진이 붕괴되면서 끝났다. 도움이 필요한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 마이어는 단서를 남겼으리라 켈돈 자비는 굳게 믿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눈앞에 이 어린 친구를 설득해야 했다. 난
마이어와 뜻을 함께하는 오랜 버실세. 곧 켈돈자비의 손끝에서 쉬린의 바구니에 시들기 시작한 약초들이 다시 생기를 찾았다. 쉬린은 그 약초에 깃든 마법으로부터 낯설지 않음을 느꼈다. 저기 저 나무예요. 엘분미어는 그란 플로리스의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곳이었다. 저 연못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나무가 만발했다면 더 아름다웠을 법했다. 스승님께서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곳을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쉬린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대 마법진이 붕괴되면서 그란플로리스는 점점 메말라가고 저 나무도 얼마 전부터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곳을 지켜달라는 게 스승의 유지였기에 쉬린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었다. 보통의 정화 마법으로는 소용없다는 걸 내심 알면서도 말이다. 켈돈자비는 쉬린의 말을 들으면서 나무에 눈을 떼지 않았다. 할아버지? 그는 딱 10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러자 따스한 빛을 품은 선들이 발 아래로 들이우기 시작했다. 그건 마치 별자리 같기도 하고 기계의 회로 같기도 했으며 하나의 흐름 같기도 했다. 선은 켈돈자비로부터 시작해 모든 풍경을 담은 연못을 가로질러 거대한 나무로 향했다. 하지만 나무 위에 이른 선은 모두 그 끝을 맺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다. 마이야, 자네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나? 켈돈자비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마이어가 남긴 단서의 자물쇠이며 그걸 열 열쇠는 선의 모양을 띤 자신의 마법뿐이라는 걸. 그는 선을 이었다. 분명 마법인데도 마치 어긋난 톱니바퀴가 맞춰지듯 열쇠로 잠긴 자물쇠를 열듯 딱 들어맞았다. 곧 버석하게 말라 비틀어져 가던 나무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쉬린은 그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지만 켈돈자비는 오로지 나무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법은 만물의 흐름을 다루고 읽는다. 그리고 흐름은 때론 기억을 간직한다. 마이어는 항상 그런 켈돈자비의 마법을 신기해하곤 했다. 켈돈자비는 다시 흐름이 이어진 거대한 나무를 보며 그 나무가 보고 들은 기억을 읽어내려갔다. 이내 그는 쉬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혹시 이곳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가? 네, 그분도 이곳에 오자마자 마이어님의 마력을 느끼셨어요. 그럼 그자가 이 거대한 운명과 함께할 자인가? 켈돈자비 자신 또한 그러했다. 그는 마법을 거두고 쉬린을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나도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갈 채비를 해야 할 것 같네. 그곳이 어딘데요? 하늘 너머의 안개라네. 특별한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